무철이 대운빌딩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 구청에서 확인한 등기부등본의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규태가 진짜 건물주였다고? 무철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42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철이 대운빌딩을 올려다보며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천하고등학교 삼총사로 함께했던 시절, 서로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고 맹세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하자던 그 약속은 뭐였던 거야? 무철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이 흘렸습니다. 1등 부동산 사무실. 규태가 사무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장 대표가 어제 건넨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대운빌딩 매각 계약서 200억. 규태가 계약서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세보다 50억이나 높은 가격이었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무철이가 알아버렸어. 규태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무철이 등기부등본을 들고 찾아왔을 때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일그러진 무철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 민들레. 금옥이 혼자서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규태로부터 들은 모든 진실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규태 씨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니. 금옥이 커피를 내리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아직 티가 나지 않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대식 내 집 안방. 해숙이 금고 앞에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석진에게 50억을 송금한 것이 대식에게 들킬까봐 불안했습니다. 석진이만 잘 되면 대식이도 이해해줄 거야. 해숙이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대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해수가 뭐하고 있어? 대식의 목소리에 해숙이 깜짝 놀라 급하게 금고를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해숙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떨렸습니다. 미자네 쪽방. 미자가 창문을 통해 대운빌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운빌딩에서 무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철이가 저렇게 혼자 서 있네. 미자의 마음 한편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20대로 돌아간 무철을 보면서 과거에 순수했던 사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받은 상처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미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아. 서우의 방. 서우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제 엄마 미자로부터 석진과 헤어지라는 말을 들은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뭐가 잘못된 건데? 서우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상해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서우야, 우리 힘내자. 사랑이 이길 거야. 서우가 메시지를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곧 다시 근심 어린 표정이 되었습니다. 85화의 서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제 84화에서 터진 폭탄들이 이제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무철의 분노, 규태의 죄책감, 금옥의 임신과 고민, 해숙의 비밀, 그리고 서우와 석진의 사랑. 모든 갈등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85화에서는 어떤 폭풍이 몰아칠까요? 무철의 등기부등본 발견. 구청 민원실. 무철이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최규태. 아무리 봐도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대운빌딩의 진짜 주인이 규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잘못 발급된 거 아니에요? 무철이 민원 직원에게 간절히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정확한 등기부등본이에요. 2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네요. 직원의 대답에 무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년 전이면 민용이 수술할 때였습니다. 그때 규태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규태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는데. 무철이 과거를 떠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거절했을 때
규태의 절망적인 표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무철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친구를 위해 마음을 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와 동시에 자신을 속인 규태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대운빌딩 앞. 무철이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채 대운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건물주인 줄 알았는데 결국 나도 세입자였구나. 무철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갑질하며 건물주 행세를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철이 등기부등본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규태, 너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1등 부동산 사무실. 무철이 사무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규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철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규태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무철아. 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철이 손에 들고 있는 서류가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철이 등기부등본을 규태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서류가 책상 위로 펼쳐지며 소유자 최규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철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무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4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무철의 차가운 목소리에 규태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나를 속였어? 무철의 질문에 규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민용이 수술할 때부터. 무철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그때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지. 그래서 내가 내 건물을 가져간 거야? 무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니야, 무철아. 그게 아니야. 규태가 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럼 뭐야? 2년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든 이유가 뭐야? 무철이 규태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규태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철아, 진정해. 내가 다 설명할게. 설명? 42년 우정을 배신한 걸 어떻게 설명하겠다는 거야? 무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규태가 무철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철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친구한테 거짓말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무철이 소리쳤습니다. 사무실 밖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과거 회상신. 2년 전 병원 복도. 규태가 민용이 수술실 앞에서 절망적인 표우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비 2억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철이라도 도와주면. 규태가 무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철아, 나 좀 도와줘. 민용이가 죽을 수도 있어. 전화 너머로 무철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규태야, 나도 돈이 없어. 미안해. 무철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규태가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42년 친구가. 이럴 수가 있나? 그때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중개업자가 제안했습니다. 대운빌딩 소유주가 급전이 필요하시다고 하던데 매각 의향 있으신가요? 규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에 파신다고 하시나요? 150억 정도 생각하고 계시던데. 규태가 순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세보다 50억은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그렇게 규태는 무철 몰래 대운빌딩을 인수했습니다. 무철에게는 신탁을 받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1등 부동산 사무실. 그때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무철아. 규태가 눈물을 흘리며 해명했습니다. 민용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외면했잖아. 그래서 내 건물을 가져간 거야? 무철이 여전히 분노했습니다. 가져간 게 아니야. 정당하게 샀어. 규태가 소리쳤습니다. 정당하게? 나한테 숨기고. 너한테 말했으면 팔았겠어? 절대 안 팔았을 거잖아. 규태의 말에 무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상황에서 무철이 건물을 팔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 사이에 이럴 수는 없잖아. 무철의 목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무철아, 나도 매일 괴로웠어. 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무철이 지쳐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규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42년 우정이 이렇게 금이 갈 줄 몰랐습니다. 규태야. 무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너는 이제 진짜 부자구나. 무철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질투, 서운함, 그리고 묘한 자랑스러움까지. 무철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규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민용이 때문이야. 내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 규태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철이 규태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분노는 가시지 않았지만 규태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한테는 말했어야지. 미안해, 무철아. 정말 미안해. 규태가 무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무철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무철아, 어디가?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볼게. 42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건지. 무철이 사무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무철아. 규태가 불렀지만 무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철이 사무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규태야, 너는 이제 진짜 건물주니까 건물주답게 살아. 문이 닫히며 규태가 혼자 남았습니다. 규태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 대표였습니다. 규태 씨 결정하셨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의 목소리가 규태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무철과의 우정이 깨진 지금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장 대표의 치밀한 접근. 호텔 더 플라자 라운지. 규태가 고급 호텔 라운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발을 들여놓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네. 규태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장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규태 씨 오셨군요. 장 대표의 목소리는 친근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나요? 규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서의 만남이 어색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방금 왔어요. 앉으시죠. 장 대표가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고급 와인과 각종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이걸 보시죠. 장 대표가 계약서를 규태 앞으로 밀었습니다. 대운빌딩 매각 계약서 마이너스 매각가 200억 원. 규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세보다 50억이나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200억이라고요? 정말인가요? 규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장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투자처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스위스 프라이빗 뱅킹 계좌까지 말이죠. 규태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모든 조건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주시는 건가요? 규태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규태 씨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니까요. 장 대표가 능숙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장 대표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운빌딩을 통해 더 큰 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장 대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조건인가요? 규태가 긴장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 거래는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장 대표의 목소리에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태의 내적 갈등. 규태가 와인잔을 들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200억이면 민용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규태의 마음 한편에서는 현실적인 욕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금옥이도 임신했는데 아이 미래도 생각해야지. 새로 생길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딜레마도 있었습니다. 무철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지? 아까 전 무철과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찬 무철의 모습, 42년 우정이 깨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규태 씨, 어떠세요?
장 대표가 규태의 고민을 재촉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장 대표가 압박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지만 규태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규태가 다시 계약서를 바라봤습니다. 200억 원 마이너스 즉시 현금 지급. 이 글자가 규태의 눈에 계속 들어왔습니다. 정말 즉시 현금으로 주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계약 즉시 송금해드리죠. 장 대표의 확신에 찬 대답에 규태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금옥과의 대화. 카페 민들레. 규태가 호텔에서 나와 바로 금옥을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금옥아. 규태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규태 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금옥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장 대표가 대운빌딩을 200억에 사겠다고 해. 규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0억이요? 정말이요? 금옥이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해. 규태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금옥이 규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규태 씨, 무철 씨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옥의 질문에 규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까 전 무철과의 대화 때문에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무철이는 이미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규태의 목소리에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금옥아. 42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규태가 체념했습니다. 금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규태와 무철의 우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규태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규태가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금옥아,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규태가 금옥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금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규태를 도와야 했습니다. 규태 씨, 저는. 금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철 씨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말한다고? 네. 왜 건물을 샀는지, 왜 숨겼는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금옥의 말에 규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말했어. 무철이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친구니까 이해해 주실 거예요. 금옥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금옥아, 내가 임신한 상황에서 나는 아이 아버지로서 책임이 있어. 규태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0억이면 우리 아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규태의 말에 금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규태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찜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정의 순간. 규태 씨. 금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규태 씨가 어떤 결정을 하든 따르겠어요. 정말? 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세요. 금옥의 말에 규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금옥아. 고마워. 규태가 금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규태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또 장 대표였습니다. 규태 씨,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장 대표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규태가 금옥을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했습니다. 금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대표님. 규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최종 답변 드릴게요. 규태가 마지막으로 시간을 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장 대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규태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금옥아, 내가 옳은 결정을 하고 있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규태 씨가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시면 돼요. 금옥의 말에 규태가 또 한 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무철과의 우정을 지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가족의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규태의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A. 해숙과 대식의 대립 재점화. 대식 내 집 거실.
대식이 신문을 읽고 있을 때 해숙이 다가왔습니다. 대식아, 우리 석진이 일 때문에 이야기 좀 하자. 해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진이가 무슨 일인데? 대식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서우랑 사귀는 것 말이야. 해숙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일로 또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 석진이가 서우 때문에 사업에 집중 못하고 있어. 해숙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사실은 미자와의 과거 때문에 감정이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겉으로는 아들 걱정을 앞세웠습니다. 집중 못한다고? 석진이가 그런 말했어? 대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보면 알잖아. 서우 생각에 정신이 없어. 해수가 그건 사랑하는 거지 방해되는 게 아니야. 대식이 반박했습니다. 대식의 말에 해숙이 화가 났습니다. 사랑? 지금이 사랑할 때야? 그럼 언제가 사랑할 때인데? 사업이 안정되고 나서지. 해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해숙아, 너는 왜 그래?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대식이 해숙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복권 당첨 이후로 해숙이 계산적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아들 미래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진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대식이 아진을 돌려보냈습니다. 대식아, 솔직히 말해봐. 해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자네 딸이라서 싫은 거 아니야? 해숙의 직격탄에 대식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왜 자꾸 서우 편을 들어? 편을 든다고? 나는 그냥 젊은이들 사랑을 응원하는 거야. 대식이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자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들의 개입. 무철 내 쪽방. 미자가 서우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미자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또 석진이 얘기해요? 서우가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서우야, 지금 우리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미자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편이 어떻다고 사랑까지 포기해야 해요? 서우가 반발했습니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때가 있다는 거지.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미자의 말에 서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럼 평생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우야, 너무해. 엄마가 언제 평생 기다리라고 했어? 미자가 서운해했습니다. 지금 대식내는 부자고 우리는 가난뱅이잖아요. 이 차이가 언제 줄어들어요? 서우의 말에 미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우의 말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서우야. 엄마, 저는 석진이를 정말 사랑해요. 서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요? 서우의 질문에 미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식네 집 석진 방. 석진이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와의 통화였습니다. 서우야, 괜찮아? 석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가 또. 서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서우야, 울지 마. 다 해결될 거야. 정말이요? 언제요? 내가 사업 성공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인정해 주실 거야. 석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석진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석진아, 누구랑 통화해? 해숙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석진이 서우에게 말했습니다. 서우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네. 서우가 아쉬워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석진아, 서우랑 통화한 거지? 해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석진아,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해숙이 석진 옆에 앉았습니다. 지금은 연애할 때가 아니야. 엄마, 왜 그러세요? 예전에는 서우 좋다고 하셨잖아요. 석진이 해숙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요? 우리가 부자가 됐잖아. 해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석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어.
이제 우리는 서운해보다 훨씬 잘 살게 됐어. 그래서요? 격이 안 맞는다는 거야. 해숙의 말에 석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석진아, 현실을 봐야지. 현실? 사랑이 현실 아니에요? 석진이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의 고민. 팜투마켓 사무실. 석진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해숙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습니다. 석진이 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우야,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곧 서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모두 부모들의 반대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서우의 방. 서우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다고. 서우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죄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석진이었습니다. 서우야, 만날 수 있어? 어디서요? 우리 처음 만난 곳에서. 석진의 제안에 서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우야, 꼭 만나야 할 얘기가 있어. 알겠어요. 갈게요. 첫 만남의 장소 마이너스 대운빌딩 앞. 석진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우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서우야. 석진이 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 씨. 우리 부모님들이 반대해도 포기하지 말자. 석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서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우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저도 석진 씨 없으면 안 돼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독립하자. 석진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독립이요? 응. 부모님들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우리끼리 살자. 석진의 제안에 서우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아직. 결혼 아니야. 그냥 각자 독립해서 자유롭게 만나자는 거야.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서우가 현실적인 걱정을 했습니다. 서우야, 우리 사랑 지키려면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 석진의 간절한 말에 서우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석진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사랑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양쪽 부모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금옥의 심경 변화. 카페 민들레 마이너스 저녁. 금옥이 혼자서 카페 정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조용한 카페에서 금옥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어떤 아빠를 만들어줘야 할까? 금옥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규태로부터 들은 모든 진실이 아직도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운빌딩의 진짜 소유주, 무철을 속인 거짓말, 장 대표의 유혹까지. 규태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금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규태의 따뜻한 마음씨와 민용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해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정직한 아빠가 필요한데. 금옥이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무철이었습니다. 금옥 씨, 아직 안 닫았네요? 무철이 피곤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규태와의 대화로 지쳐 보였습니다. 무철 씨,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금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무철의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철이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금옥이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철 씨, 많이 힘드시죠? 뭐가요? 규태 씨와의 일 말이에요. 금옥의 말에 무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금옥 씨도 알고 계셨구나. 죄송해요. 말씀드리지 못해서. 금옥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무철이 금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옥 씨. 무철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규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금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규태의 사정을 무철에게 말해도 될지 고민되었습니다. 금옥의 고백. 무철 씨,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무철이 간절히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진심을 알고 싶었습니다. 규태 씨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금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용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철 씨께서 도와주지 않으셔서. 금옥의 말에 무철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규태 씨 곁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너무 매몰찼나요? 무철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에요. 무철 씨도 어려우셨잖아요. 금옥이 무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규태 씨 입장에서는 마지막 희망이 무철 씨였는데. 금옥 씨. 무철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태 씨는 지금도 무철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책하고 계세요. 금옥의 말에 무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이요? 네. 무철 씨한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세요.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죠? 무철 씨가 실망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금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뭐요? 무철 씨가 건물을 되찾으려고 하실까 봐서요. 금옥의 솔직한 말에 무철이 이해했습니다. 규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습니다. 임신 고백과 결심. 금옥 씨. 무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규태랑은 어떻게 될 건가요? 금옥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무철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옥 씨. 혹시? 네. 임신했어요. 금옥이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무철이 놀라면서도 축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축하드려야 하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금옥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규태가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고민이겠네요. 무철이 금옥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금옥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무철 씨, 제가 부탁이 있어요. 금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규태 씨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금옥의 간청에 무철이 놀랐습니다. 기회요? 네. 규태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이미 사과는 받았는데요. 진짜 사과 말이에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과요. 금옥의 말에 무철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금옥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무철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금옥의 임신 소식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규태에게 기회를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실 폭로 결심. 무철 씨. 금옥이 더욱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더 있어요. 너요? 무철이 궁금해했습니다. 장 대표라는 분이 규태 씨에게 접근했어요. 금옥의 말에 무철이 긴장했습니다. 장 대표. 대운빌딩을 200억에 사겠다고 제안했대요. 200억이라고요? 무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수상해요. 금옥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수상한가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내일까지 결정하라고 재촉하고 있어요. 금옥의 말에 무철이 불안해졌습니다. 규태는 뭐라고 해요?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 무철 씨와 관계가 나빠진 후로는. 금옥이 말을 흐렸습니다. 무철이 금옥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자신과 규태의 관계가 나빠질수록 규태가 장 대표 제안에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금옥 씨, 혹시 규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철 씨가 용서해 주신다면. 금옥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규태 씨도 올바른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무철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42년 우정과 규태의 미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옥 씨. 무철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규태를 만나보겠어요. 정말이요? 금옥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네. 42년 우정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무철의 말에 금옥이 안도했습니다. 고마워요, 무철 씨.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금옥 씨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계속 오해했을 거예요. 무철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내일 모든 게 잘 해결되겠죠? 금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무철이 약속했습니다. 금옥이 배를 쓰다듬으며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무철의 기억 회복 신호. 대운빌딩 앞. 무철이 카페 민들레에서 나와 대운빌딩 앞에 섰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건물을 올려다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갑자기 무철의 머릿속에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건물 준공식 날 규태와 대식이 함께 축하해주던 모습이었습니다. 무철아, 정말 대단해. 우리 삼총사 중에 제일 성공했네. 규태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그때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무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태풍이라는 이름, 그리고 사기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장태풍, 장 대표. 무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두 이름 사이의 연관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무철이 급하게 규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규태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장 대표의 숨겨진 사무실. 장 대표가 부하들과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태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부하가 물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하지만 거절하면. 장 대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다른 방법이요? 한무철의 과거를 이용하는 거야. 장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과거 한무철이 사기당한 사건의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걸로 무철을 협박하면 규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편이 될 거야. 하지만 무철이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정보가. 부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완전히 기억을 되찾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장 대표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식네 집 깊은 밤. 대식이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복권 당첨의 기쁨도 잠시 요즘 들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무철이가 그 복권을 산 사람이었다니. 대식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무철의 돈으로 당첨된 것 같았습니다. 이걸 무철이한테 말해야 하나? 대식이 고민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해숙이 대식을 발견했습니다. 대식아, 왜 잠 안 자? 해숙아. 대식이 진지한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무철이한테 미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또 그 얘기야? 복권은 우리가 당첨된 거라고. 해숙이 짜증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무철이 돈이었잖아. 그래도 우리가 복권을 사서 당첨된 거야. 두 사람이 또다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규태의 집. 규태가 잠들지 못하고 계약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0억. 큰 돈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금옥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무철에게서였습니다. 규태야, 내일 오후 2시에 대운빌딩에서 만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게 있어. 규태가 문자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철이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마이너스 장 대표의 차 안. 장 대표가 대운빌딩 주변을 돌며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야. 장 대표의 눈에 위험한 빛이 서렸습니다. 무철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모든 계획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42년 우정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됩니다. 과연 무철과 규태는 다시 한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 대표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모든 것은 어떻게 될까요? 대운을 잡아라 86화에서 계속됩니다. 85화가 긴장감 넘치는 예고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갈등이 한 점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